근데 뭐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진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군사적 충돌을. 네. 뭐 대만이라는 축이 있으니까 그것도 언제라도 상식적으로 가능하고. 근데 이 오크맨의 연구원이라는 분이 있나 봐요. 예. 이분 얘기가 미국하고 중국이 워게임이라고 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오히려 미국이 패하는 수도 많다. 네. 국지적으로. 만약에 군사 갈등을 예견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랜드 연구소도 비슷한 연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그 중국 영토 쪽으로 접근하면서 미국이 지는 수도 있다. 예, 이번에도 비슷한 연구물을 낸 거거든요. 역시 중국의 전략은 미국을 중국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강요한다면 대만이나 어디 저기 말라카 해협 또 스크플리트 제도 서사군도 등지에서 미국의 행동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해야 될 일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테니 이거 다 감수하고 개입할 거야?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미국에. 그게 중국의 반접근 전략이거든요. 이런 정도로 가는 거고 어떤 결전이 벌어져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몰락할 정도의 전면 전쟁에서 승패를 따지는 워게임은 그건 좀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국지전의 양상으로 진행될 어떤 다양한 전쟁터가 여기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택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전쟁 때 원래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봤지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걸로 봤습니까? 그러나 실제 전쟁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그게 두 강대국의 전략이었어요. 우린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핫스팟, 열점으로 선택받는 수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거나 관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끌려다닐 때예요. 국제 정치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합니다. 이게 냉정한 진실이에요. 그랬을 때 당하는 입장, 선택받는 입장으로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 한미 간에 어떤 그 동맹의 끈이 약화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굉장히 어떤 수세적이고 어떤 의뢰 입장에서의 동맹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와 이익을 중심에 놓은 동맹.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의 공간을 갖고 있는 동맹. 이렇게 해야 오히려 미국도 한국을 존중하는 거고 중국도 탓하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원칙 있는 외교, 또 품격이 높은 나라. 중견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한국은 그럴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맹의 문제는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제 품격 높은 자율적인 국가로 이제 진화해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고정관념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전쟁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꾸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미중은 자기들 영토에선 전쟁 안 할 겁니다. 그게 강대국의 특권이니까. 그러겠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받아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생존을 고민할 때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남북 관계에서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되는 요인입니다.